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과 촬영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ETF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종목을 이제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펀드 매니저가 운용해주는 그런 펀드, 일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ETF, 예.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좀 당분간은 ETF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ETF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어요. 우선 ETF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뭐 장단점 이런 거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후 에피소드에서 해외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주식과 펀드 이렇게 이제 이 둘과 다른 점을 좀 살펴보면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이제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분석을 해서 원하는 회사를 고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이제 투자자가 직접 분석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반면 일반 펀드는 펀드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 방법은 쉽습니다. 어떤 펀드에 가입할지 테마나 종류를 정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높겠죠. 그리고 펀드가 손실이 나더라도 펀드 매니저에 대한 운용 수수료는 나가게 됩니다. 손실이 있든 수익이 있든 펀드 매니저가 이제 대신 종목을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 거죠. ETF는 주식 투자와 펀드를 결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처럼 거래소에 펀드 상품이 상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듯이 ETF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ETF는 이제 다른 펀드처럼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펀드예요. 여러 회사의 종목이 들어있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주식을 한 번에 조금씩 투자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ETF는 우리나라 말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영어로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이 의미를 보면 거래소에서 트레이드, 매매가 가능한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S&P 500,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피 ETF의 주가도 오르게 되고, 만약에 코스닥 ETF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닥 ETF도 오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떨어지게 되면은 관련 ETF 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ETF는 배당도 있어요. 물론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 이것들은 좀 약간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 흐름과 반대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ETF고요. 레버리지는 지수 변동폭의 2배, 3배의 움직임이 더 큰 ETF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ETF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필요하다. 네. 그럴 때 좀 괜찮죠. 쓸만하죠. 네, 맞습니다. ETF에 투자를 하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초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처음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정말 많이 망설이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주식도 좋은 것 같고 또 저 주식도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약간 그랬었어요.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은데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때 증권업계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쇼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보면서 그쵸. 사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약간 쇼핑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다시 ETF로 돌아가서 여러 종목을 이제 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ETF가 적합합니다. ETF는 펀드의 한 종류로 이제 여러 종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즉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거죠.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아서 코스피가 계속 끝없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정 개별 종목 따라 이게 오르고 내리고 차이가 있기는 해요. 어떤 회사가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뭐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영권 다툼이 있다던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꼭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있는 게 ETF입니다. 제가 잘 알고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안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네, 예. 꼭 내가 사면 떨어지죠. 그렇죠. ETF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분산돼서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볼게요. 코덱스 200은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예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펀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그 상위군에 속하고 또 거래량이 많은 종목 200 종목을 선정해서 지수화한 거예요. 코덱스 200도 이 지수를 기초 삼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ETF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기 변동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화도 일반 펀드보다 더 빨라요. ETF가 아닌 일반 펀드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펀드의 기준가가 하나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펀드를 오전 9시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 오후 3시에 가입을 하든 이 구매 가격, 이 가격은 기준가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어서 펀드를 환매를 하더라도 이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2에서 5 영업일 이후에 기준가로 매도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ETF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가격이 결정되죠. 또 펀드를 해지했을 때 바로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펀드의 현금화는 펀드에 따라서 4일이나 2주 가량 후에 이제 현금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ETF는 주식처럼 매도한 이후 2영업일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으로는 펀드보다 ETF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시간과 노력이 ETF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운용 수수료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일반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지만 ETF는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바로 이제 직접 사고 팔고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 과정이 줄어들어서 판매 수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ETF의 운용 수수료는 0.1에서 0.9%대로 정말 저렴합니다. 오늘의 ETF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내용은 ETF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ETF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 보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